나가. 남편 최재혁이 서류 봉투를 식탁에 던지던 날 박미숙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이혼 서류였다.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서명란 옆에 재혁의 도장이 이미 찍혀 있었다. 재혁아, 이게 무슨.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변호사한테 다 맡겨놨으니까 거기다 연락해. 그러고는 양복 재킷을 집어들고 현관문을 닫아버렸다. 쾅. 그 소리가 미숙의 귀에서 한참 동안 울렸다. 26에 시집 와서 26해를 살았다. 남편 뒷바라지 아이 둘 키우기 시어머니 병수발. 그러면서도 한 번도 친정 아버지 박성태 사장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살았다. 아버지가 30년 일군 인테리어 회사, 미숙이 중간에서 거래처 관리도 도왔고 계약서 검토도 했고 납품업체 연결도 했다. 재혁이 그 회사에 들어온 것도 사실은 미숙의 소개였다. 아버지, 재혁이 영업 잘해요. 한번 믿어봐요. 그 말 한마디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걸 미숙은 그때는 몰랐다. 그리고 이혼 서류가 던져진 그날 밤 미숙의 전화기에 문자 하나가 들어왔다. 발신인 오거래처 AF 담당자 단체방. 내용 앞으로 박성태 사장님 회사와의 거래는 최재혁 대표님 신규 법인으로 이전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숙의 손이 떨렸다. 재혁은 이미 준비를 다 마쳐놓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재혁은 몰랐다. 미숙이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훨씬 더 조용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박미숙이 처음 최재혁을 만난 건 25살 가을이었다. 친구 결혼식 피로연 자리에서였다. 재혁은 그날 양복을 반듯하게 차려입고 앉아 있었다. 저 사람 누구야? 신랑 친구. 영업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이래. 미숙은 그 눈빛이 좋았다. 사람을 보면 바로 마음을 여는 그 눈. 밥 먹다가 눈이 한번 마주쳤는데 재혁이 먼저 웃었다. 그게 시작이었다. 1년을 사귀고 결혼했다. 미숙의 아버지 박성태는 처음에 재혁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다. 집안이 어떤 사람이야? 아버지, 사람이 중요하지 집안이 어떻습니까? 네가 하는 말은 맨날 그렇더라. 그래도 딸이 좋아하니까 성태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다. 미숙이 원했다. 크게 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 우리 그냥 잘 살면 되죠. 그래, 네 엄마가 살아 있었으면 더 크게 해줬을 텐데. 성태는 그 말 끝에 눈을 돌렸다. 미숙의 어머니는 미숙이 19살 때 세상을 떴다. 위암이었다. 그 이후로 미숙은 아버지 회사 격리를 봐주기도 하고 서류 정리도 하면서 아버지 곁을 지켰다. 아버지의 회사 성태인테리어는 그 시절 제법 이름 있는 업체였다. 아파트 시공 인테리어부터 상업용 건물 내장재 납품까지. 거래처가 16군데. 30년 동안 성태 혼자 발로 뛰며 쌓아온 관계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믿는 거야. 돈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성태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결혼 3년 차에 재혁이 회사를 그만뒀다. 장인어른, 저 영업은 자신 있습니다. 한번 써봐 주십시오. 성태는 한참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숙이 옆에서 눈을 빛냈다. 잘할 거예요, 아버지. 진짜로요. 재혁은 처음 23년은 정말 잘했다. 발이 빠르고 말이 청산유수였다. 거래처 사람들이 재혁을 좋아했다. 최 과장 사람이 참 좋아. 아, 이제 부장이지? 성태도 흐뭇해했다. 미숙아, 네 남편 괜찮다. 그런데 변화는 조금씩 왔다. 결혼 10년 차쯤부터였다. 재혁이 회식을 핑계로 밤을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다. 영업직이 원래 그렇지 않나. 그런데 어느 날 미숙이 서랍을 정리하다가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다. 2인 코스 요리, 와인 포함, 저녁 11시 43분. 미숙은 그걸 그냥 도로 집어넣었다. 설마. 그때는 그렇게 넘겼다. 아이들이 아직 어렸으니까. 큰아이 최준호가 중학교 1학년, 작은아이 최유진이 초등학교 4학년.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참아야 해. 그 참음이 10년을 더 이어졌다. 그 사이 시어머니 홍말순이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재혁은 병원에 2번 왔다. 나머지는 전부 미숙이었다. 3년간의 병수발. 기저귀 욕창관리 재활운동. 시어머니는 숨을 거두기 전날 밤 미숙의 손을 잡았다. 미숙아, 내 어머니. 우리 재혁이가 복이 없어. 넌 복이 너무 많아서 탈이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미숙은 그때 정확히 알아들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더 꼭 쥐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달 뒤 재혁의 태도가 달라졌다. 노골적으로. 미숙씨, 우리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미숙씨. 10년 만에 들어보는 호칭이었다. 뭘요?
나 사람 생겼어. 미숙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알았어? 응. 침묵이 흘렀다. 재혁이 말을 이었다. 그럼 더 쉽겠네. 이혼하자. 그 말이 식탁 위에 떨어지던 순간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다. 이혼 서류를 받은 다음 날 아침, 미숙은 6시에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밥을 지었다. 혼자 먹었다. 재혁은 간밤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이들은 대학과 직장으로 이미 집을 나간 지 오래였다. 미숙은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나 잠깐 가도 돼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보고 싶어서요. 성태의 집은 경기도 광주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이었다. 30년 전에 직접 사서 30년을 한 번도 이사하지 않은 집. 미숙이 도착하자 성태가 마루에 앉아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왔어? 네, 아버지. 미숙은 그 옆에 앉아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성태도 묻지 않았다. 라디오에서 트로트 한 곡이 흘러갔다. 아버지. 응. 재혁이가 이혼하자 했어요. 성태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췄다. 그리고 거래처도 빼갔어요. 정적. 라디오 소리만 들렸다. 성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오래전부터 준비했나 봐요. 거래처 담당자들한테 문자를 돌렸대요. 새 법인 이름으로. 성태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저 손으로 30년을 벽돌 날랐고 페인트 칠했고 거래처 사장님들 손을 잡았는데 미숙은 그 손을 가만히 감쌌다. 아버지, 저 괜찮아요. 괜찮다고 어떻게 괜찮아. 진짜로요. 성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숙은 울지 않았다. 그 주에 재혁의 움직임은 빨랐다. 새 법인 이름은 HJ 인테리어. H는 재혁의 영문 이니셜, J는 그 여자 이름 첫 글자였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다. 거래처 16곳 중 12곳이 이미 새 법인으로 거래 이전 동의서에 사인을 한 상태였다. 재혁이 1년 넘게 개별적으로 공을 들인 것이었다. 미숙은 그 명단을 받아 들고 한 줄 한 줄 읽었다. 김 사장, 이 이사, 오 대표, 최 소장. 전부 아버지가 이름을 외우던 사람들이었다. 저 사람은 맏아들 대학 보낼 때 내가 보증 섰어. 이 사람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일 먼저 와서 밥 차려줬어. 성태는 그 명단을 보지 않으려 했다. 재혁은 이혼 조정 신청도 동시에 넣었다. 재산 분할 요구는 겉보기에 공정해 보였다. 하지만 변호사가 꼼꼼히 보니 집 한 채는 재혁 명의로 되어 있었고 회사 지분도 이미 재혁 앞으로 넘어간 게 있었다. 미숙이 사인한 서류들 사이에 섞여 있었던 것들이었다. 사모님, 몇 년 전에 이 서류 사인하신 거 기억하세요? 이게 그런 서류였어요? 네. 당시 설명 들으셨습니까? 그냥 회사 서류라고 했어요. 변호사가 안경을 내렸으며 천천히 말했다. 재혁 씨 측에서 상당히 오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그렇구나. 내가 시어머니 병수 바라고 아이들 챙기고 아버지 회사 걱정하는 동안 그 사람은 그걸 하고 있었구나. 그날 저녁 미숙은 집에 돌아와 서랍 맨 밑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10년 전에 쓰기 시작한 수첩이었다. 날짜, 금액, 거래처 이름, 통화 내용, 그리고 맨 뒤 페이지에 적힌 메모 하나. 혹시 모르니까. 미숙은 수첩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래. 혹시 모르니까 했던 거야. 그 수첩이 이제 필요한 때가 왔다. 이혼 조정 첫 기일은 신청 후 한 달 뒤였다. 그 사이 재혁은 연락이 없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서류가 오갔다. 미숙은 그 한 달 동안 조용히 움직였다. 먼저 아버지의 오랜 거래처 가운데 남은 4곳에 직접 찾아갔다. 거래처 이전 동의서에 사인하지 않은 곳들. 안녕하세요, 사장님. 박미숙입니다. 아이고, 미숙씨. 어쩐 일이야, 오랜만이네. 광명건재 한 사장은 반갑게 손을 내밀었다. 미숙은 차를 한 잔 받아 들고 천천히 말을 꺼냈다. 사장님, 저희 아버지 회사 상황 아시죠? 알지. 그 최 부장이 거래처를 통째로 들고 나갔다며. 아니, 그게 말이 돼? 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최재혁 씨가 처음 사장님한테 거래처 이전 얘기 꺼낸 게 언제였어요? 한 사장이 눈을 찡그렸다. 한 1년 좀 넘었나? 그때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 근데 그 사람이 하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 다른 분도 있었어요? 응, 여자 한 명 있었는데. 새 법인 이사라고 했나? 처음 보는 사람.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그 여자구나. 영업까지 같이 뛰었던 거다.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성동 앞 한 오 대표였다.
오 대표는 성태와 20년 넘은 사이였다. 미숙 씨 솔직히 말할게. 재혁 씨가 처음에 나한테 왔을 때 나 서명 안 했어. 감사합니다, 대표님. 근데 있잖아. 재혁 씨가 그날 나한테 뭔 말 했는지 알아? 미숙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장인이 치매 초기라서 조만간 회사 문 닫을 것 같다고 했어. 미숙의 손이 멈췄다. 아버지가요? 응. 그래서 거래 안정성을 위해서 미리 법인을 정리하는 거라고. 근데 나는 성태 형이 지난달에도 전화 목소리 멀쩡하던데 이상하다 싶었지. 거짓말. 계획적인 거짓말이었다. 아버지가 치매라는 소문을 퍼뜨려서 거래처들을 떠나보낸 것이다. 미숙은 오 대표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고 나왔다. 차에 타자마자 핸들을 두 손으로 잡았다. 손이 떨렸다. 이 사람이 진짜로. 그날 저녁 미숙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다. 선생님, 한 가지 추가로 조사해 주실 수 있어요? 말씀하세요. 재혁 씨가 거래처들한테 아버지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황이 있어요. 그리고 새 법인의 공동 설립자가 누구인지도요.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다. 사모님, 혹시 관련 증거 있으세요? 미숙은 낡은 수첩을 펼쳤다. 있어요. 그 수첩에는 지난 10년간 미숙이 기록한 것들이 가득했다. 거래처와 나눈 통화 내용 메모, 재혁이 외근 간 날짜와 시간, 설명 없이 사인하도록 넘겨받은 서류 목록, 그리고 한 페이지에 딱 한 줄. 2019년 3월 12일 재혁 HJ라는 이름으로 사업자 조회해봄. 존재함. 미숙은 3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새 법인 이름까지. 조정 기일 당일. 미숙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왔다. 화장은 얇게 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다. 재혁은 정장 차림에 반듯하게 앉아 있었다. 옆에 그의 변호사. 미숙 옆엔 장 변호사.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쳤다. 양측 재산 분할 관련해서 정리된 내용 보시겠습니까? 재혁 측은 집 한 채 예금 일부 아버지 회사 지분 12%를 주장했다. 미숙 쪽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이쪽도 제출 자료가 있습니다. 재혁이 처음으로 미숙을 바라봤다. 미숙은 정면을 보고 있었다. 장 변호사가 천천히 말했다. 최재혁 씨가 지난 1년여간 거래처에 유포한 허위사실 관련 진술서 사건, 박성태 사장님 관련 허위 발언 증인 2명, 그리고 HJ 인테리어 법인 설립일은 3년 전으로 혼인관계 유지 중 설립된 재산입니다. 공동재산 분할 대상에 해당합니다. 재혁의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장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더 꺼냈다. 최재혁 씨가 거래처 이전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박성태 사장님의 허위 건강 정보를 활용한 것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소지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 가능한 사안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재혁의 변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뭔가 말했다. 재혁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조정위원이 양측을 번갈아 봤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복도에서 재혁이 미숙 옆으로 다가왔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낮췄다. 언제부터 알았어?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봄볕이 창문에 비쳤다. 뭘요? 다. 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재혁을 봤다. 재혁 씨. 나는 26년 동안 이 집안 여자였어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안 보고 살았을 것 같아요. 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숙이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버지한테 치매 소문 낸 거 그건 용서 못해요. 재혁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날 조정은 결렬됐다. 재판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2주 뒤 미숙 쪽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다. 재혁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 왔다는 것이었다. 조건은 미숙이 원하는 대로. 재혁이 처음으로 무릎을 꿇은 것이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였다. 그 주에 광명건재 한 사장이 미숙에게 전화를 했다. 미숙 씨, 나 거래처 이전 안 할게. 성태 형이랑 계속 할 거야. 그 다음 날은 성동합한 오 대표가 연락을 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 최 부장 믿을 사람이 못 돼. 그 다음 날은 동양자재권 사장. 그 다음 날은 신일페인트 정 소장. 한 명씩. 재혁이 빼갔던 12곳 중 9곳이 돌아왔다. 이유는 하나였다. 미숙이 직접 찾아다녔기 때문이 아니었다. 오 대표가 나머지 사람들한테 전화를 돌렸기 때문이었다. 성태 형이 치매라는 거 거짓말이었대. 재혁이 그 사람 못 믿겠어.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었다. 30년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재혁은 몰랐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던 날, 미숙은 혼자였다. 변호사 사무실 작은 회의실.
테이블 건너편에 재혁이 앉아 있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합의 내용. 집은 미숙이 갖는다. HJ 인테리어 지분 30%를 미숙에게 이전. 아버지 회사에 대한 거래처 유포 허위사실 관련 손해배상금 3천만 원 지급. 재혁은 도장을 찍고 일어났다. 아무 말이 없었다.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잠깐 멈췄다. 미안해. 미숙은 서류를 바라봤다. 네, 그게 마지막이었다. 문이 닫혔다. 그날 저녁 미숙은 아버지 집에 갔다. 성태는 마루에 앉아 있었다. 끝났어요, 아버지. 성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미숙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한참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마당에 목련이 피어 있었다. 미숙아, 네 엄마가 살아 있었으면 뭐라 했을까? 미숙은 목련을 바라봤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했겠죠. 성태가 실없이 웃었다. 미숙도 웃었다.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웃음이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다. 성태 인테리어는 다시 일어섰다. 돌아온 거래처 9곳으로 시작해서 미숙이 직접 영업에 나섰다. 재혁이 남긴 빈자리를 미숙이 채웠다. 아버지 곁에서 20대에 이미 배웠던 것들을 미숙은 하나도 잊지 않았다. 거래처 사람들은 미숙을 좋아했다. 박 사장 딸이잖아요. 믿죠 뭐. 재혁의 HJ 인테리어는 그해 연말에 부도를 맞았다. 갑자기 들어온 세무조사, 법인 설립 과정의 회계 문제, 그리고 거래처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버틸 수 없었다. 재혁은 그 여자와도 헤어졌다는 소문이 들렸다. 미숙은 그 소식을 아버지한테 전하지 않았다. 알 필요가 없었다. 한 해가 바뀌던 겨울날 밤, 미숙은 아버지 집 마루에 앉아 새해 첫 라디오를 들었다. 성태가 옆에 앉아 귤을 까서 내밀었다. 먹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렀다. 미숙은 눈을 감았다. 차갑고 조용하고 깨끗한 겨울밤이었다. 무너지는 것이 끝이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은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땅 위에 서게 된다. 박미숙이 그랬다.